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저희가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2가 시작하면 매주 뭐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 방송이 두 번 2회 정리 방송이긴 한데 좀 늦어서 제작진의 게으름 탓입니다. 1회 방송을 보고 뭐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 못 드렸지만 저의 개인적 느낌은 아무리 서예진이라지만 TV조선 아성이 안 되는구나. 첫 회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8.3%였어요. MBN은 축제였죠. 아마 그 프로그램 첫 방송이 그렇게 높게 시청률 나온 게 처음이었고 그날 화요일 날 요일 때 뭐 전체 1등 하고 뭐 축제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 두 자릿수를 갔어야 되는데 8.3이면 좀 애매한데 왜냐면 미스터 트롯 2는 첫 방송에서 무려 20.2%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2가 10% 넘을 거라 두 자릿수 기록할 거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방송 관계자가 예상한 부분이었지만 20%를 넘겨버릴 거라고는 사실 예상 못했죠. 그러면서 시청률 차이가 무려 11.9%. 그러니까 불타는 토론맨은 본인들이 얻어낸 시청률 8.3보다 미스터 트롯 2와의 시청률 차이가 11.9로 더 커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첫 방송에 나가고 MBN은 축제 분위기였을 테고 축제는 이틀 만에 끝나버렸죠. 자랑무도하게. 2회에서 과연 2회 시청률을 바라보는 기준은 두 가지가 또 있겠죠.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 불타는 트롯맨이 두 자릿수로 올라올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미스터 트롯 2가 얼마큼 도망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은 뭐냐면 미스터 트롯 2가 성공을 하려면 미스터 트롯 1 시청률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30%대 후반, 같은 30%대 후반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40%를 넘길 수 있느냐? 예능 프로그램이 40%를 넘길 수 있느냐? 종편에서 요즘에 뭐 지상파, 종편, 케이블 이제 차이는 의미가 없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40%를 향해 가려면 20.8에서 뭐 22, 3%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불타는 트롯맨은 무조건 10%를 넘겨야 되는 거였고 그렇게 2회 방송에서 불타는 트롯맨은 11.8%를 찍으면서 두 자릿수 돌파를 했어요. 반면 미스터 트롯 2는 20.8% 고작 0.6%밖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거의 1회와 2회 시청률이 동일하다고 봐도 될 만큼 큰 의미의 차이를 두지 못했죠. 그러면서 3.5% 급상승한 불타는 트롯맨과의 시청률 차이가 이제 9%로 줄어들었어요. 해볼 만한 싸움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2회 방송까지 보고 이제 2회 방송 나오고 나니까 그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감 앞으로 가고 이런 걸 밝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불타는 트롯맨이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면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포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자면 뭐 전반에 한 2대0, 3대0 차이가 벌어졌다. 그럼 후반전 들어오면 훅 쳐지기 마련이죠. 근데 만회 골을 넣어가지고 따라가는 입장이 되면 그러니까 너무 점수차가 크게 벌어져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면 경기가 되게 재미없어지는데 지고 있는 팀이 따라갈 수 있는 골을 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승부가 되게 팽팽해지고 오히려 그 앞서가는 팀이 더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전 단 2회 방송 물론 아직도 9% 차이면 꽤 큰 차이지만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서예진 대표의 승부수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듣기로는 3회까지가 예심이라고 들었었거든요. 3회까지가 예선이라고 들었었거든요. 3회까지 예선을 통해 가지고 100명의 참가자들을 한 회 한 회 보여주고 왜냐면 처음 예선이 중요한 게 아직은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홈페이지 보면 쫙 출연진이 공개돼 있긴 하지만 또 그거와 실제 방송에서 나오는 건 다르니까 회마다 감춰놨던 출연자들을 딱 해서 얘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예선이 되게 중요한데 예선과 달리 2회로 끝내버렸어요. 3회부터 본선이에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은. 반면 미스터 트롯 2는 100명을 넘는 참가자가 나왔고 그래서 3회까지 예정대로 예선을 해요. 같은 주간에 화요일, 목요일 출발해가지고 1회, 2회가 같은 레이스로 왔다면 3회부터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 한 걸음 빠른 거예요. 예선의 장점은 누군지 모르는 미지의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3회부터는 본격 매치거든요. 뭐 데스매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마다 이제 막 방식을 달리 하면서 이제 막 탈락자가 나오고 그때부터 사실은 더 프로그램 자체의 재미는 본선이 시작되면 더 재밌어지고
예선은 이제 그 미지의 세계를 보는 그런 맛이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회에서 너무 시청률 차이가 벌어지니까 3회에서 바로 본선을 시작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근데 2회가 그 승부수는 1회 끝나고 던졌겠죠. 편집을 1회 끝나고 2회 걸 했으니까 2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미스터 트롯2가 약간 더 쫓기면서 급해지는 분위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 앞두고 이제 뭐 마스터로 심사위원으로 누가 온다 뭐 MC는 누가 될까 이런 방송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언급이 됐지만 참여하지 않은 미스터 트롯의 기존 마스터가 있어요. 한 명은 조용수 작곡가, 한 명은 가수 박선주였죠. 조용수 작곡가는 참가를 안 하는 게 확실했어요. 왜냐면 다른 작곡가가 섭외가 됐기 때문에. 박선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가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상징성, 박선주라는 가수, 지금은 가수보다도 그 노래 선생님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여가수 중에 한 명이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하나는 그 보이스, 그러니까 노래 선생님을 오래 하면서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근데 요즘 지금 보면 미스터 트롯이 2까지 보면 그냥 되게 너무 개그 요소, 개그맨을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 거듭 이어졌기 때문에 뭔가 쓴소리를 할 만한 마스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박선주를 투입을 했죠. 근데 이게 급하게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투입을 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쭉 보기에는 꾸준히 하던 박선주 씨가 참가 안 한 거는 뭔가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데리고 와서 3회부터 출연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출연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제작진이 다급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면 불타는 트롯맨은 이제 1회 때 너무 긴장해서 이제 예선을 2회를 끝내고 본선을 시작한다는 거 외에는 아직은 여유로워요. 이 여유로움과 다급함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참가자죠. 어떤 참가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어느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스타가 나올 것이냐 물어본다면 저 아직 모르겠어요. 참가자들 100명가량의 참가자들의 평균 실력을 따지면 어디가 높으냐? 그건 답할 수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가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거기 참가에 예선 나올 정도면 다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미스터 트로트에는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 2등한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우승부라고 한 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미스터 트롯 시즌1에 성공했기 때문에 시즌1에 출연했다가 아깝게 떨어진, 이미 한번 검증된 참가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쟁쟁한 참가자들이 많아. 반면 불타는 트롯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참가자는 뭐 그래도 뭐 그 가수, 현역 가수도 있고 여러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 두드러지는 사람은 그 JTBC 팬텀싱어에서 초대 우승자인 포르테디 콰트로의 멤버 손태진 씨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방송에 모두 1회 엔딩 컷은 불타는 트롯맨은 손태진, 그리고 미스터 트롯2는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출신인 진혜성이었죠. 둘 다. 그러니까 1회 엔딩 컷이어가지고 무대는 안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기대됐는데 진혜성은 위기에 봉착해버렸어요. 오라트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비 합격자가 됐는데 예비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우승부가 예상으로 너무 부진했던 거예요. 오라트를 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혜성을 비롯해가지고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였던 안성준, 그리고 트로트 전국체전 준우승자인 재하, 그리고 헬로 트로트의 우승자 오주주, 그리고 진혜성의 4명이 예비 합격자예요. 그래서 그 4명이 서 있는 장면이 엔딩컷이었어요. 진혜성 씨는 1회에 모두 엔딩컷의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 1회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엔딩컷의 주인공이 됐죠. 4명 중에 뭐 지금까지에 따르면 1명 정도가 본선을 갔죠. 그럼 이 쟁쟁한 우승자들 출신 4명 중에 지금 3명이 떨어질 수 있는 위기, 그 중에 진혜성 씨가 포함될 수도 있는 최대 위기로 2회 방송이 끝났고, 흥미진진하긴 했지만 매우 잔인한, 불타는 트롯맨 역시 손태진 씨의 무대 예술이었어요. 우리가 손태진 씨의 무대를 많이 봐왔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성악가 출신 트롯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김호중 씨. 김호중 씨와 손태진 씨의 무대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공통점, 노래를 둘 다 기차게 잘했어요. 차이점 뭐였을까요? 국악하다가 트롯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근데 성악가 출신인 김호중과 손태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김호중은 테너, 손태진은 베이스.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테너처럼 이렇게 고음이 굉장히 강력한 가수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트롯에서는
베이스, 그러니까 중저음의 목소리로 매력적인 보이스를 들려주는 게 더 매력을 느끼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도 굉장히 좋았지만 손태진의 트롯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선 탑3를 뽑는데 1회 엔딩 컷이었던 손태진 씨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에서 지금 한 명의 원톱 스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황룡웅이에요. 황룡웅이 2회 불타는 트롯맨의 엔딩컷 주인공이 됐죠. 물론 엔딩컷은 황룡웅 혼자가 아니라 탑3였는데 탑3 중에 가장 가운데 서가지고 트로피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엔딩컷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예고편이 시작되는데 예고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퍼포먼스하는 팀이 한 두세 짧게 나온 다음에 노래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황룡웅이었어요. 지금 불타는 트롯맨을 2회까지 봤을 때는 황룡웅을 확실하게 밀고 있죠. 이쯤 되면 이제 그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불타는 트롯맨을 떠나가지고 서혜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인이 아니라 히어로물 제작자 같아요. 임영웅, 황룡웅, 정말 영웅만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룡웅 씨가 굉장히 외모도 출중한 조각미남은 아니지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잘생긴 얼굴,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타 방송사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우리 방송에서 우승시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이 커요. 우리도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등 했는데 이미 저 1등 하나 또 1등 하면 마치 저쪽 먼저 1등한 프로그램에 아류가 되는 듯한. 하지만 미스터 트롯은 자기네가 원조인데 부담스럽다고요.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도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성악 관련된 오디션 1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을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도 몰랐던 우리가 스타를 발굴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예선이나 또 홍보 과정에서는 뭔가 그런 유명세를 가진 출연진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집중되지만 실제 그들은 대부분 중반 이후에 다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히든싱어 역시 마찬가지여서 히든싱어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누군지 몰랐는데 노래 들으면 저 노래 부른 가수 했던 가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한 경쟁을 갖췄지만 대부분 중간에 다 탈락을 하고 잘 몰랐던 가수들이 1, 2등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가 또 나와? 누가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승권은 좀 쉽지가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스터 트롯 2에서는 황룡웅처럼 딱 치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했던 가수 한 명 있긴 있어요. 그 리틀 사이로 유명한 황민우 군의 동생 황민호 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 기본이고 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리틀 사이 황민호의 끼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형의 끼는 끼도 아니었어요. 동생이 진짜 노래 실력부터 컨절하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 끼가 저는 처음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미나고 끼는 넘치는데 노래를 잘할까? 붐이 딱 탑3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탑3 봐요. 근데 10살짜리 우승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자 후보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실력만 놓고 봐서는 우승도 가능한 만큼 뛰어나 보이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스터 트롯 2가 보면 구성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정민찬 씨 같은 경우에 발레 트롯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립발레단 출신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리 찢고 발레하면서 트롯을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그 시즌 1에서 태권도를 하면서 선보였던 나태주 씨를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는데 그런 벨리 댄스 세계 챔피언 안원중 씨도 나왔고 그 다음에 비트박스 빅맨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윤대용 씨도 나오고 이런 시즌 2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아직 황룡처럼 딱 치고 가는 사람은 없다. 아마 2회에서 뭔가 불타는 트롯맨의 여유를 갖고 된 계기는 황룡이라는 참가자 한 명을 드러낸 불타는 트롯맨과 아직 그 단계를 갖지 못한, 하지만 아직 3회에서 또 보여줄 사람이 남아있는 미스터 트롯의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2회까지는 그런 분위기, 이제 또 3회부터 시청률이 얼마큼 좁아지는지,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미스터 트롯2가 더 치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자면 만회 골을 기록하고 동점을 향해 달려오는 팀을 상대로 추가골을 또 넣어버리면 또 승부는 확 기울 수 있죠. 사실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가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상상을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보지 않아도 시청률만 봐도 재미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2023년도 초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가장 히든 주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